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총 한 4파트로 진행되고요. 첫 번째는 왜 11월 달에 중요한지, 이게 12학년들과 이제 11학년 위주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UC 애플리케이션 관련해가지고 행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UC 애플리케이션 관련해가지고 에세이 부분. 근데 파트 2와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올해 UC 원서가 좀 바뀐 부분이 좀 많아요. 그 바뀐 원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특히 UC 같은 경우에는 원서가 한번 바뀌면은 그 바뀐 부분에다가 비중치를 좀 많이 더하더라고요. 4년 전인가 그 제일 크게 바뀌었던 게 거의 한 20년을 바뀌었던 부분이 이제 에세이 부분이었는데, 근 3년 동안 점수가 조금 부족했어도 에세이를 잘 쓴 아이들이 조금 상위 학교를 갔어요. 거기서 나타난 거는 UC 같은 경우는 항상 뭘 바꾸면은 거기다가 주력을 좀 가중치를 많이 더해가지고 올해도 바뀐 사건이 되게 큰 게 하나 있었어요. UC가 또 어저께도 또 UC 대학교들 소송이 이제 휘말렸죠. 어제 발표난 거는 캘리포니아 안에서 이제 흑인 부모님들이 이제 UC 학교에서 SAT를 반영하는 거는 공립대학교 취지에 어긋난다. 왜냐면 SAT는 이제 돈 많은 애들이 잘 보는 시험이다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SAT 반영 자체를 반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반영은 안 될 거예요, 그건요. 어차피 이러한 반영이란 거는 입시 시작하기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발표를 하니까 올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는 이제 차후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 관련해가지고 저희 학원 프로그램은 거의 설명이 없을 거고요. 그냥 리딩하고 이제 문법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11월 달은 왜 중요한지 되게 중요해요. 11월 달이 중요한 이유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미국에서 모든 주립대학교가 11월 달에 원서가 마감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특히 경영이나 이제 공대 지원하는 아이들한테는 홍콩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홍콩 대학교들이 이제 11월 중순부터 이제 원서를 라운드 1을 마감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레귤러 애플리케이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기죠. 얼리가 11월 1일 날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 지원을 함에 있어서 얼리 평가 기준과 이제 레귤러 평가 기준이 어느 게 다르고, 그 다음에 레귤러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건데요. 10월 1일부터 이제 미국은 FAFSA라는 거를 이제 재정 보조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죠. 근데 10월 1일부터 이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내년 6월까지 열려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하지만 FAFSA도 일찍 내면은 일찍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프로세싱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주립대학교 먼저 볼게요. 주립대학교 관련해서는 크게 한 3가지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편견들. 저도 이제 이 컨설팅을 꽤 오래 했죠. 한 이제 10년 넘게 했으니까. 근데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주립대를 되게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유, 우리가 공부는 잘하진 않는데 그래도 적어도 주립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뭐 US 뉴스 랭킹은 전 믿진 않아요. US 뉴스 랭킹을 그리고 부모님도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재정 자립도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랭킹을 매길 때 해당 대학교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독립이 돼 있는지가 엄청난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에 귀속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거의 빵점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UCLA가 올해 처음으로 UC 버클리를 제쳤네요. 근데 11월 달에 이제 마감하는 학교들을 보면은 UCLA, UC 버클리, 미시건, 버지니아, 조지아 테크, 그리고 센타 바브라가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UC 버클리, UCLA, UC 샌디에이고 요 순으로 알고 있지만 올해 랭킹에서는 LA하고 버클리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센타 바브라가 치고 올라왔고, 어바인이 올라오고, UC 샌디에이고가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스콘신 메디슨도 있고, 여기다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텍사스 어스틴도 들어가 있고요. 이와 같이 주립대학교들은 먼저 첫 번째 이제 이 편견이 아무나 다 갈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나 다 못 가요. 그리고 주립대학교들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리스트에서 우리가 이제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대에 관심이 있잖아요. 공대에 관심이 있는데, 보시면은, 솔직히, 콜롬비아 대학교 공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냥 콜롬비아 대학교가 유명한 거죠. 그 랭킹도 보면은, 이제 그라듀에이트 스쿨 랭킹 보면 콜롬비아, 제가 나온 학교가 제일 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라듀에이트 스쿨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랭킹이 매우 낮아요. 그리고 걔네 웹사이트 가면은 그 업데이트도 잘 안 돼 있고요. 오히려 그런 데 간 데보다는 버클리나 UCLA는 이제 공대 모든 과가 그래듀에이트 랭킹에서는 5위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텍사스 어스틴도 뭐 10위 안에 다 들어가고, 이와 같이 만약 공대에 진학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네임밸류 있는 몇몇 학교들보다는 UC 학교가 더 좋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간혹 가다가 제가 설명회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여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다 이제 상위대학교 위주로 발표를 하냐? 상위대학교 위주로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상위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준비하고, 만약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가면 준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공부를 이렇게 막 잘하는 아이들 말고요. 어떻게 보면 반에서 GPA가 한 3.5점 정도인 애들. 그런 이제 3.5점이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3.5점이면은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교는 42 정도에서 62 정도 가는 점수고요. 3.5점인 아이들. 그 다음에 막 2.9인 애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애들이 또 주립대학교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그 학점이 낮은 애들이 SAT 점수도 낮아요. 그거는 직접적 코릴레이션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학점이 낮은 애들이 SAT 점수나 H 점수가 낮는데, 주립대학교의 특징들이 그 SAT나 ACT 점수보다는 학점에 조금 더 비중을 줘요. 그리고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말에 원서가 마감되기 때문에 12학년 1학기 점수도 다 반영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얼리하고 주립대학교, 얼리하고 레귤러의 가장 큰 차이가, 얼리 같은 경우에는 11학년 점수까지밖에 반영이 안 돼요. 물론 12학년 미터m 리포트를 제출하지만 이거는 원서가 제출한 다음에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UC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12학년 1학기 점수까지 다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11학년 때까지 점수가 별로 안 좋다. 근데 12학년 때 점수가 갑자기 좋아졌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립대학교 가는 확률보다는 이 주립대학교 갈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제 3.5에서 3.6인 아이들이 평점이 그 12학년 때 갑자기 잘했을 경우에는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 미만인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 제가 3.0 미만인 아이 학부모님 계시나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겠죠. 근데 3.0 미만인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주립대학교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주립대학교는 사립대학교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지역 공동체에서 두 번째 기회를 줘요. 이게 트랜스퍼랑은 달라요.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건 뭐냐면은, 학교들마다 그 학교 소재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랑 연계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컬리지를 진학해가지고 3.7, 3.6 이상만 유지해 준다면은 자연스럽게 UC 버클리나 UCLA나 버지니아나 미시건으로 이렇게 흡수가 돼요. 편입은 제가 좀 편입이란 말은 안 쓸게요. 편입의 일종이지만 그냥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 지금 아이가 SAT 1100점대, 그 다음에 GPA가 뭐 2.7이다. 그러면은 솔직히 갈 수 있는 대학교는 100이 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그 뭐 돈 주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우리는 토플만 내면은 대학교를 입학시켜 주겠다.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토플만 받고 대학교를 입학시키는 학교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돈 낭비예요. 그런데 가봤자 나중에 편입도 안 돼요. 편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100위권 학교에서 시작했다. 그러면은 2학년 편입 때 톱 10에 못 가요, 절대요. 100위권이면은 잘 가봤자 60위권.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편입하면 한 40위권.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학교들을 보면 다 50위 안에 있고, 어차피 3.0이 안 되고, 뭐 1100이 안 되는 아이들은 100위 밖에 학교를 가야 된다면은 차라리 이들 학교들과 연계되어 있는 CC에 가가지고, 3학년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Anyway,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주립대에 대한 편견을 좀 버리셔야 돼요. 정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건 되게 안 좋은 케이스예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냥 막 놀았어요. 그냥 뭐 사춘기든 뭐든 그냥 놀았어요.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52, 그 다음에 학점도 한 3.2 정도 유지했고, 그 다음에 SAT도 뭐 여름 내내 돈을 투자했는데 얘가 1200점밖에 안 나와요. 그런 애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 70이 대학교 갔다고 칩시다. 그럼 어디 가서 일을 할까요? 한국도 이제 이 프레주디스 연장선은 뭐냐면은 이제 대한민국이나 아시아도 그냥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다고 애들이 인정 안 해줘요. 그 뭐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요? 막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50이 밖에 대학교 나왔다? 그럼 한국에서 취직하기 힘들어요. 제가 보면 한국의 인서울 대학교 나온 아이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미래를 본다면은 굳이 이 주립대학교를 버리지 않고 그냥 주립대학교를 갈 수 있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특히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의 졸업하는 학생 수의 40%가 거의 편입이에요. 그 편입 중에서도 한 80%가 시험 보는 편입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CC에서 넘어온 편입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고용을 했을 때 그래서 UC 버클리 출신한테는 되게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혹시 1학년 때 입학하셨나요? 아니면 편입하셨나요? 저희 기관 자체도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1차적으로 언제 갔냐가 저한테는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버클리는 보면 4명 중에 3명은 편입이에요. 4명 중에 1명은 신입이고. 그래서 주립학교들 다 11월 달에 마감입니다. 얘네들은. 10월 달에 마감이고 이 학교들에서 제가 3가지를 강조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그냥 주립대 그런 편견을 버리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주립대들 상호 간의 편입이 되게 쉽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정도 학교를 못 가는 점수라면은 차라리 이들 학교와 연계가 돼 있는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와 진학을 해가지고 여기서 졸업하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 이 부분이 첫 번째 편견인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확장해 나간다면은 혹시 여기서 미국에서 뭐 치대나 의대나 뭐 약대 이런 데로 보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특히 치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치대 이제 7년 프로그램, 3+2, 4, 뭐 2+5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학교가 그걸 호스팅을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CC에서 2년 다닌 애들도 자연스럽게 또 흡수해 주거든요. 그런 제도가 많기 때문에 주립대학교들은 그 학교의 이름 밸류도 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내가 갈 수 있는 곳들 그 다음에 그 학교들은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성적은 안 되지만 여기서 연계되어 있는 CC 학교들을 이렇게 잘 찾아본다면은 졸업이 되게 수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립대학교 나온 애들이 대학원도 잘 가요. 네, 왜냐면 객관성이 보장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립대학교에 대한 이 편견을 먼저 버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베네핏이 되게 좋아요. 아까는 제가 이제 성적이 3.5가 안 되는 아이들 얘기를 했는데 또 여고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성적은 좋아요. 성적은 뭐 3.8, 3.9예요. 근데 SAT를 아무리 봐도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솔직히 그 UCLA는 떨어질 거예요. UCLA는 점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긴 떨어질 것 같지만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매년 보면은 그 학점 4.0에 뭐 3.9 근데 SAT 1350점대 애들 걔들이 한 3, 4명 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학점 뭐 3.9, 3.8인데 SAT 1400대 초반 애들도 3명씩 붙어요. 평균 SAT 점수보다는 낮아요. 하지만 GPA가 높은 애들이 붙는데 그 근거는 되게 간단해요. 특히 거의 모든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서 톱 10% 애들한테 엄청난 가중치를 줘요. 혹시 여기다 텍사스에서 거주하는 분 계시나요, 아이가? 네, 텍사스가 이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텍사스 어스틴이나 텍사스 A&M 같은 경우에는 주립고등학교를 다닌다면은 거기서 성적이 좋은 애들한테는 그냥 오픈 합격증을 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원서를 제출하면은 그때 그 학생이 지원한 단과대학에 대한 합격증을 별도로 주고요. 그래서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학점을 더 우선시한다라는 거. 이거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트랜지션을 하기엔 되게 좋아요. 그 아이가 주립대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아이빌리그를 가든지 힙스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교를 가기에 되게 좋은 트랜지션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주립대학교가 그런데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다 다른 원서를 써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텍사스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 텍사스를 가야 되고 UC 같은 경우는 UC로 가야 되고 뭐 UW 같은 경우는 코얼리션을 써도 되지만 또 UW 원서가 따로 있고 이와 같이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서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에세이도 다 이제 그 애들이 그러죠. 이제 재활용한다. 재활용할 수도 없고요. 에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11월 달은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주립대들. 주립대들은 편견을 버리세요. 진짜 좋은 학교들이에요. UC 버클리, UCLA, UC 샌디에고, 버지니아, 미시건, 텍사스. 위스콘신은 잘 모르겠어요. 위스콘신은 물론 여기도 이제 여기 부모님이 계셨을 때는 위스콘신이나 그 메릴랜드가 되게 좋은 학교였고 요새 뭐 장관들 이력들 보면은 위스콘신 출신들이 되게 많은데 위스콘신은 좀 몰락하는 학교죠. 왜냐면은 근 20년 동안 계속 랭킹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20위권에 있던 학교가 지금은 이제 거의 50위까지 떨어졌어요. 내년은 더 떨어지겠죠. 이런 두 개 학교가 위스콘신 메디슨하고 그다음에 그 유니버시티 메릴랜드, 컬리지 파크 이 두 개 학교가 과거에는 되게 유명했지만 지금은 명성이 떨어진. 근데 반면에 과거에는 이제 거의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학교, 노스이스턴하고 펜스테이트. 거기는 진짜 7, 80, 90위에 있던 학교들인데 노스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위 안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펜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30위 초반까지 올라오다가 요새 좀 주춤해서 한 30대 중후반으로 떨어졌지만 이런 트렌드를 보신다면은 이 스테이트 스쿨들은 꾸준히 상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건 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1월 달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홍콩에 있는 대학교들이죠. 특히 홍콩이나 아시아에 있는 대학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라운드 1, 2, 3가 있어요. 이거는 아시아의 일본에 있는 대학교든 싱가포르든 홍콩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하는 11월 달은 이제 라운드 1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라운드 1, 2, 3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라운드 1에서 입학생들의 거의 한 50%에서 70%를 먼저 뽑아요. 그 다음에 라운드 2에서 이제 한 20% 뽑고, 그 다음에 라운드 3에서 이제 나머지 기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디가 제일 쉽겠어요? 라운드 1이 제일 쉽죠. 그 다음에 이건 행정적인 부분이고, 이제 2번하고 3번이 되게 중요하죠. 이제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게 된다면은 대학교 입학도 중요하지만 그 대학교 이제 졸업 후에 본인의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 전공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하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또 미국 하면서 반면에 미국 안전한가요? 미국 왜 이리 학비 비싸죠? 그 다음에 미국 간 다음에 공부도 제대로 안 해놓고 한 50위 간 다음에 얘 한국 오면은 그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뭐 이런 데 취직할 수 있나요? 당연히 못하죠. 미국에서 무슨 50위 대학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대기업을 들어가거나 한국에서 뭐 컨설팅을 가거나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미국 입시 위주지만 되게 비관적으로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홍콩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러니까 홍콩 대학교 요새 또 많이 무시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안전하나요? 지금 데모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죽은 사람이 5명도 안 되잖아요. 미국 콜롬비아는요 매일 한 5명씩 죽어요. 그 근처에서. 그럼 맨날 총소리 들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전공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그래서 특히 경영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홍콩으로 많이 지원을 해요. 요소들은 되게 많지만 뭐 한 4가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취직이겠죠. 홍콩만큼 다국적 기업이 많은 도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취직이 되게 수월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 비자를 받고 또 아니면 뭐 그린카드를 받고 스폰서를 받고 이렇게 취직 과정이 복잡하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수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좀 영악한 아이들은 이걸 물어봐요. 쌤, 졸업한 다음에 미국은 세금을 얼마 내죠?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야 미국에서 내가 제일 많이 냈을 땐 48%까지 내봤거든? 하니까 와우 48%? 그러니까 놀래. 야 그럼 프랑스나 영국은 50 몇 프로도 내. 그러면 쌤 그럼 한국은 얼마 내요? 그래서 너 버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많이 내면 뭐 한 40% 내겠지. 그럼 홍콩은 얼마 내죠? 했을 때 홍콩은 11% 플랫이에요. 내가 1,000억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그냥 11%만 내면 돼요. 또 애들한테 또 말해준 게, 야, 그럼 너 두바이를 한번 해봐라. 두바이 같은 경우 외국인 소득세 0%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재밌는 얘기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아이가 무엇을 할지. 솔직히 경영을 하고 싶다는 아이들 중에서 경영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3, 4번. 제일 많이 문과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애가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공계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애가 엔지니어링인데 애들한테
그냥 얘기하면서 야, 너 졸업한 다음에 뭐 하고 싶니? 했을 때는 다 한 가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희 비즈니스 이건 뭐 하면서 돈 많이 벌을래? 그럼 되게 황당해요. 아, 저희 아빠 돈 많이 벌던데요? 근데 저희 아빠 돈 많이 벌던데 그럼 또 물어봐요. 너네 아빠 뭐 하시니? 대부분 사업하시고 아니면 뭐 어느 회사 이사님이신데요? 그러면은 야, 그 이사까지 가려면은 거의 한 30년을 일해야 되는데 어디서 시작했겠니? 그래서 애들이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는 건 아는데 이제 졸업 후에 무엇이 있는지, 졸업 후에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근데 비즈니스 가는 아이들은 취직을 하겠죠. 사업을 하든지. 그러면 취직을 하려면은 취직군이 제일 많은 곳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직이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연봉도 미국만큼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세금은 미국의 반도 안 된다는 거. 그러면 한국보다 훨씬 낫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면 다들 그냥 홍콩대, 홍콩과기대만 얘기하는데 솔직히 홍콩대, 홍콩과기대, 중문대가 요새는 그냥 한 군데를 묶으면 되고요. 이 세 군데를 가기 위해서는 SAT는 적어도 한 1480은 필요해요. 네. 여기도 무시할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홍콩에 있는데 아무나 가든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나 가던데요. 근데 아무나 가는 학교 아닙니다. 이 세 군데가 있고 솔직히 이제 점수가 이제 1350 정도, 이제 1300인 애들은 CTU까지도 괜찮아요. CTU 나오면은 뭐 JP모건은 취직은 못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취직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만약 아이가 비즈니스를 원한다면은 홍콩에 있는 대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하나의 옵션들을 다 키워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홍콩 대학교는 커먼 애플리케이션을 써요. 하지만 또 이제 중문대나 그 홍콩 과기대나 CTU나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자체 원서를 쓰기 때문에 또 원서 작업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홍콩 대학교들은 미국 대학교와 다르게 증빙 서류를 다 보내야 돼요. 일본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이건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를 제가 했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응용공학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려면 이제 과기대를 가는 게 맞겠죠. 근데 나는 순수 과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홍콩대 가는 게 맞고요. 근데 내가 엔지니어를 가고 싶은데 중문대를 간다. 그건 좀 말이 안 맞고요. 아까 말했듯이 중문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쪽으로 강한 거지 다른 대학교는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 대한 이제 편견을 좀 버리시고요. 11월 달에 그 홍콩 원서가 외환화이 이제 시작과 동시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에서 또 홍콩 대학교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매 결혼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홍콩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전공하는 아이 한 명은 이렇게 자기 지금 3년째인데 이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첫 1년은 홍콩에서 1년 보냈어요. 두 번째 1년은 LSE 가서 보냈고 지금은 콜롬비아 가서 1년을 또 보내요. 그래서 홍콩에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홍콩 대학교들이 그 세계에 있는 대학교들과 되게 자매 결혼이 잘 맺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좋은 학교들에 가서 1년씩 보내고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또 반면에 이런 애들도 있겠죠. 나는 애를 한국에 좀 데려오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도 한국 대학교들,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성균관대나 서울대학교도 되게 자매결혼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은 홍콩에서 하고 2년은 한국에서 하고 이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홍콩 대학교의 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제 홍콩에 있는 대학교들이 그 대학원도 되게 잘 보내요. 대학원도 잘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홍콩에서 솔직히 중문대 정도만 나온다면은 대학원은 자기가 가고 싶은 미국의 어느 대학원 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말했듯이 뭐 70위 정도 있는 사립대학교를 나왔을 경우는 대학원도 40위 안에 가긴 힘들 거예요. 그러한 장점들이 홍콩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많이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